10장 2절에서 이제 2차원 배열의 생성 및 읽고 쓰기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초기화하고 그 초기화된 결과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한번 2차원 배열을 접근해서 출력을 시켜 봤었거든요. 자, 이번에는 그렇게 읽어내는 것 뿐만 아니라 값을 쓰기 하는 부분까지 차분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차원 배열은 1차원 배열의 연속적인 집합으로 볼 수 있어서 이때 1차원 배열의 순서를 우리 그러니까 여기 3행 5열이 있다면 3행 5열 배열을 하면 1차원 배열이 여기에 하나, 둘, 세 개가 있으니까 이 1차원 배열 하나를 갖다가 0, 1, 2 이렇게 보면 이거는 행의 의미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차원 배열의 순서를 행으로 생각하고 1차원 배열 안의 요소들 각각에 있는 이 값들 이거를 열로 생각해서 0, 1, 2, 3, 4 생각하면은 우리가 행과 열로 이루어진 2차원 평면으로 사용할 수가 있게 한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접근을 이제 하면은 너무 보기가 편하다는 거였어요. 옆으로 길게 내려놓는 것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이렇게 3행 5열 KOR이라는 이름을 갖는 2차원 배열을 준비를 했어. KOR. 그리고서 다스칸에서 모두 다 0으로 초기화하면 이런 형태로 나타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행과 열로 생각을 해서 2차원 배열을 접근을 해보면 자, KOR의 0행 0열 0행 0열이니까 여기 이곳에 10을 저장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어. 그래서 10을 저장을 했고 그 다음에 KOR 2행 4 2행 4열 제일 끝부분이죠. 여기에는 KOR의 0행 0열 0행 0열에 조금 전에 10을 저장을 해놨으니까 이 10의 값과 더하기 10을 한 20의 값을 이곳에 저장을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20이라고 저장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왼쪽 편에 하나의 변수처럼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각 요소를 행열을 지정을 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for i는 0, i는 3보다 작고 i++ 하니까 요거에 대해서 0, 1, 2를 반복을 하는 거죠. 0, 1, 2. 자, 그리고서 각각의 1차원 배열 안에는 한 5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for int j는 0, j는 5보다 작고 j++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그래서 KOR에 i의 j번방, i의 j번방 각각의 방의 값을 출력을 하니까 10, 0, 0, 0, 0이 처음에 i가 0일 때 출력이 됐죠. 다음에 i가 1일 때 또 0, 0, 0, 0, 0 다음에 i가 1일 때 i의 j 하니까 0, 0, 0, 0 마지막에 20이 저장이 되어 있는 이런 형태로 2차원 배열의 값을 읽고 쓰는 동작을 이런 식으로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다음 이번에는 2차원 배열의 값을 입력받아서 활용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2차원 배열 스코어의 3행 4열이라고 준비를 했어요.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0, 1, 2, 3행 다음에 옆으로 4열 하나, 둘, 셋, 4개 0, 1, 2, 3 4열이에요. 3행 4열을 일단 모조리 다 0으로 다 초기화를 해놓고 자, 그리고 i, j 돌면서 자, 몇 번 학생 해서 i 더하기 1 1번 학생 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입력을 받게끔 몇 번 정수를 4번 받게끔 했어. 그러면 자, 스코어의 i의 j니까 0의 0번 이 방이 되겠죠. 여기가 변수 하나에 해당이 돼. 이렇게 적으면 그러니까 그 앞에 %를 붙여주면 이 방의 값을 입력을 받으니까 10이라는 값이 저장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j가 0, 1, 2, 3 바뀌니까 10, 20, 30, 40 이와 같이 저장이 될 수 있다는 거야. 다음에 i가 이제
1이 되면 1에 몇 번? 0, 1, 2, 3 가니까 여기 1번 학생일 때는 우리가 여기 1을 더해줬기 때문에 i에다가 1을 더해서 2번 학생 하고서 입력을 받으면 여기 30, 40, 50, 60이 저장이 되겠네. 또 한 번 더 해서 3번 학생 하고서 입력을 받으니까 50, 60, 70, 80 이렇게 저장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저장을 시켜놓고 그리고 여기 예제에서는 그냥 저장해 놓은 값만 그대로 출력을 시켜봤어요. 그래서 D번 학생에서 값을 출력을 해서 1번 학생, 2번, 3번 학생 값을 고스란히 출력하는 형태로 완성을 해본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그냥 입력받고 출력하는 걸로 해놨는데 이제 뒤에 미니 퀴즈에서 입력받은 값을 가지고 총점과 평균 등을 구할 때 좀 더 필요하면 미리 배열을 만들 때 조금 더 길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분의 방을 미리 준비를 해놓고 일단 입력은 여기까지만 받고 그리고서 이제 배열로 접근을 하면서 여기에다가 값들을 채워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배열을 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내용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2차원 배열의 크기에 대해서 얘기도 한번 해보면 1차원 배열의 크기 계산하는 거 해봤었잖아요. 그런 게 1차원 배열이 여러 개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그 1차원 배열의 개수만큼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2차원 배열의 크기도 1차원 배열의 크기와 동일한 원리로 계산을 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위 IARR 배열은 인트형 값 몇 개? 4개를 저장할 수 있는 길이가 4인 1차원 배열이 있어. 이런 1차원 배열은 몇 개? 지금 인트형이 4바이트니까 4, 4, 16. 이 1차원 배열의 크기는 16바이트가 되겠죠. 이런 1차원 배열이 몇 개 있다? 3개가 있다는 의미가 3개가 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곱해지면 크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배열의 크기는 인트형의 크기 4바이트가 4개가 있는 16바이트가 되니까 이 1차원 배열 이 크기가 거기에 곱하기 3을 하면 이 2차원 배열의 크기가 구해진다는 거죠. 또 2차원 배열도 사이즈 오브의 배열의 이름을 넣어주면 해당 배열의 크기를 알 수 있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이즈 오브를 이용해서 여기 같은 경우 사이즈 오브 하고서 IARR 이렇게 넣어주면 이거는 2차원 배열의 전체 크기 이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48바이트 크기다라고 나타나는 거야. 이렇게 2차원 배열의 크기를 좀 더 이제 자세히 살펴보는데 배열의 이름을 사용한 크기와 행 번호까지만 표현했을 때와 행과 열까지 모두 표현했을 때의 이 차이점을 한번 정확히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2차원 배열이 이와 같이 준비가 되어 있어. 준비가 되어 있고, 자, 이 KOR이라는 이 배열은 얘는 2차원 배열의 전체를 표현하는 거야. 전체를 나타내는 2차원 배열의 이름이니까 우리가 size of KOR 하면 얘는 이 2차원 배열의 전체 이 범위를 나타내. 이 범위를 나타내서 KOR의 size of KOR 하면은 48바이트 이 전체를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KOR의 영행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뒤에 0번방의 이걸 생략을 할 수 있어. 여기를 빼면은 누구를 나타내냐 하면 얘는 이곳을 1차원 배열 이 1차원 배열의 의미를 나타내. 여기가 주소값도 여기 시작 번지를 나타내거든요. 자, 이렇게 접근이 돼. KOR 1도 여기 2도 여기 이런 식으로 해서 1차원 배열을 나타내는 표현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정확하게 KOR의 영행영렬이라고 표현해주면 이는 이제 이곳을 나타내는 값을 나타내게 된다는 값을 이와 같이 표현이 된대.
그러면 KOR 영행0열에 주소값 이걸 붙여버리면 그러면 이곳을 나타내서 KOR에 0이 나타내는 주소값과 같게 나와. 주소값은 같게 나오는데 사이즈 오브로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얘는 이제 이 전체를 나타낸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보면 KOR 영행0열 이 방 하나의 크기 누구죠? 인트형 하나니까 사이즈 오브에서 하면 4라는 인트형 하나의 크기가 나올 거야. 또 KOR 0의 3에도 방 인트형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 하나니까 4바이트 크기에서 4가 나와. 처음에 4. 자, 근데 이번에는 사이즈 오브 KOR의 0 이걸 나타냈어. 얘를 나타내면 이 시작 번지에 얘가 주소값을 나타내. 주소값을 나타내서 이곳에 이 배열의 크기를 나타내요. 그래서 16이라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야. KOR2의 크기도 16이라는 결과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시작 번지의 주소 여기를 나타내는 게 이게 된대. 그러니까 KOR의 영행0은 이곳의 값 앞에 이걸 아직 우리가 이제 포인터 배울 때 사용을 할 건데 이렇게 붙여주면 이제 여기가 되는데 이 값이 KOR의 0이라고 적은 이 값하고 같은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2차원 배열이라는 게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2차원 배열의 이 좀 더 정확한 의미는 포인터 공부를 하면서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이런 차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 정도 기억을 해놓고 이 예제를 통해서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2차원 배열의 크기 부분을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미니 퀴즈를 이용해서 이 2차원 배열을 한번 활용을 한번 해보는 연습을 해볼게요. 꼭 앞에 예제 꼭 실행을 해보고 미니 퀴즈까지 완성을 해볼 수 있도록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